자, 셋째 시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계약법이죠. 자, 계약 성립. 옳은 것만을 묶은 겁니다. 계약의 청약은, 자, 지금 청약자 쪽에서 청약할 당시에 철회 자유를 유보시켜 놨었죠. 이러면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자유 유보시켜 놓으면 철회가 되죠. 만약에 이런 말 없었으면, 철회 자유 유보 이런 말 없었으면 청약을 했고 의사표시가 도달되고 나면 철회가 돼요, 철회가 안 돼요? 원칙상 안 돼요.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 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달이 된 거지. 이미 의사표시가 도달됐고 효력이 발생한서부터는 갑 쪽에서 야, 철회할게.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철회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애초에 청약을 할 당시부터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하게 청약을 합니다. 근데 사정이 바뀌면 제 사정 따라서 철회할 수도 있어요. 철회할지도 몰라. 철회할 수도 있어.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게 철회를 유보해 놓은 거죠. 나중에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철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계약 자유니까 어차피 철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니은 의사실현. 의사실현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사실을 안 뗍니다? 사실이. 예? 예.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죠? 이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의사실현이요. 처음 보는 거죠, 그죠? 처음 보는 거. 예. 너무 어려웠던 거죠? 예, 너무 어려웠던 거죠. 있는 때가 아니라, 있는 때고, 있는 때 성립하는 거고, 안 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안 때가 아니야. 있는 때. 내가 포장마차 가가지고 소주병을 까버렸어요. 그럼 소주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알고 깠든 모르고 깠든 소주병을 깠다는 그 사실이 있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소주병 이렇게 들고 이렇게 놀다가 떨어뜨려서 깨져버렸어요. 그럼 계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계산해야죠. 깼으면은. 안 해도 돼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때라는 거지. 내가 그걸 알고 깼든 모르고 깼든 뭐 어떻게 깼든지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때가 아닙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있는 때. 니은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발신된 경우 승낙기간 경과 후에 도달하더라도 발송한 때 성립하는 것이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을 때, 매도 청약을 했을 때, 야, 네가 답장을 10월 30일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을이 갑한테 승낙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을이 승낙할 때, 여기서 승낙할 때 10월 30일까지 승낙을 발송해야 돼, 승낙이 도달이 돼야 돼? 도달이 돼야 돼요. 이때까지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이 승낙을 발송했던 것이 10월 25일이고 이 승낙이 갑한테 도착된 것이 10월 27일이라면
30일 안짝으로 승낙이 도달됐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 거고, 다만 갑과 을이 격지자이기 때문에 격지자 사이에서는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효력은 이때 효력 생겨서 요때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30일 안짝으로 도달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을이 갑한테 했던 승낙이 발송됐던 것이 10월 29일이었고 그 승낙이 갑한테 도착된 것이 11월 1일이었다면 이거는 발송한 거는 그 전에 발송했더라도 도달이 늦어버린 거죠. 이러면 이거 연착된 승낙이에요. 연착된 승낙. 여기서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립 안 합니다? 성립 안 합니다, 이러면. 네. 그래서 일단 도달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디귿에서 승낙 기간 내로 발신이 되었더라도 승낙 기간 후에 도달이 됐죠. 이러면 연착이에요. 이러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립 안 합니다? 성립 안 합니다, 이러면 틀린 거죠. 자, 리을입니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됐네요.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되더라도 효력에 영향 없는 거죠. 유효인 거지. 그대로 유효인 거지. 자, 옳은 거는 따라서 기읍과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7번 이행불능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불능이 채무자 귀책 사유에 기한 것이라야 한다.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행불능은 채무 불이행 말하는 거죠. 그럼 후발적 불능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채무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알 때가 됐잖아요. 그죠? 후발적 불능 1번.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 있다. 이런 뭐였어요? 할렐루야. 에? 후발적 불능에서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지. 이러면 이거 뭐예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죠? 채무 불이행이에요. 위험부담 아니죠, 이거?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는 자, 채무자를 갑으로 잡아보자. 자, 채무자를 갑으로 잡고 자, 채권자가 을일 때 후발적 불능의 원인이 이렇게 채무자 갑한테 있고 이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이행불능 상태 빠졌으니까 여기서 상대방 채권자 쪽에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돼요. 위험부담은 위험부담. 두 번째. 채권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아, 이러면 이제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 중에서도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갑은 이 경우 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을은 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갑이 그쵸 을을 상대로 해서 야, 돈 갖고 와. 이행 청구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죠? 자신감이 없죠? 외우세요. 이제 외울 때가 됐습니다. 이제 2차 안 하실 거예요? 2차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둘 다 귀책 사유가 없어요. 이러면 뭐예요? 예,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가 적용될 때는 양 당사자가 책임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갑이 채권자들에게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후발적 불능 세 가지죠. 이제 알 때가 됐어요, 이제.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반성하세요. 이제 알 때가 되었고, 이제 시험이 임박했죠, 이제. 화이팅. 힘내세요. 1번 다시 보세요. 1번.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때 이행불능에서 이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요 채무 불이행 여기에 해당됐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이행불능의 경우는 해제를 위해서 최고할 필요 없나요? 최고할 필요 없죠? 불능. 3번 뭐죠? 토지가 수용돼 버렸어요. 뭐가 적용되죠? 채무자주의가 되죠. 둘 다 잘못이 없는 거죠? 채무자주의. 자, 이때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중도금이랑 계약금 돌려줘야 되죠. 잔금 달라고 할 수가 없고요. 4번 쌍무계약에 당사자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채무자주의. 예,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5번입니다. 채권자 수령지체 나왔죠? 이런 뭐예요? 채권자 수령지체. 채권자주의. 채권자주의.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5번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저 이론 수업하겠죠. 다음 주는 그죠? 나중에 이제 3주차 하면 이제 또 나와요. 이런 문제. 그때 맞추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는 틀렸지만 이번 주에는 맞춰야 내 실력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내가 틀린 부분을 잡고 복습. 틀린 부분을 잘 점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어려워졌는데 평균 또 올라가는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평균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내실 거면은 지난주도 안 내고 이번 주도 안 내셔야 되는데 지난주 내셨다가 이번 주 안 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수 올라가잖아요. 점수가 올라가. 자, 어쨌든 정답 5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1억의 대여금 채권 가지고 있어요. 자,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갑은 항변권 붙은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대여금 채권과 상계. 자, 항변권에서 이런 식으로 자동 채권 상계시키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번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는데 을이 수령을 거절했어요. 이러면 누가 나쁜 놈이죠? 을이 나쁜 놈이에요. 그럼 을은 수령 지체죠. 그럼 을은 항변권이 없는 거죠. 근데 후에 시간 흘러서 갑이 재차로 이행 제공하는 거 없이 을한테 또 돈 달라고 청구하죠. 갑이 과거에는 이행 제공했었지만 지금은 이행 제공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을도 안 하고 있죠? 둘 다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에게 항변권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2번 정답. 3번입니다. 을이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을이 항변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거는 갑도 을도 둘 다 안 하고 있습니다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둘 다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둘 다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동시 이행 관계고, 그럼 둘 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져요. 그럼 지체 빠져요? 안 빠져요. 책임 안 집니다.
4번 갑이 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항변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이 원용됐고 법원에서 판결 때릴 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리는 거죠. 전부 패소입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5번입니다.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을이 채무 변제기 도래가 되었습니다. 갑은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갑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뭐 지금 비록 갑이 매도인이긴 하지만 주로 우리가 여기서 떠올리게 되는 거는 중도금 지급 채무 지고 있는 매수자죠.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다가 잔금 지급 일자가 되었을 때, 즉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때 항변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갑이 지체하고 있다가 상대방 을의 변제기가 도래한 거죠? 그럼 항변권이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반대로 바꿔도 똑같죠? 을이 지체하고 있다가 갑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해도 똑같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29번 문제.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맞나요? 예, 제3자 위한 계약이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갑하고 을이 깎자고 감액하기로 합의했죠?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제3자 권리를 변경시켰더라도 혹은 소멸시켰더라도 영향 미쳐, 영향 안 미쳐? 안 미치죠. 미치지 않는다. 자, 니은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병이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병은 보호받는 제3자 아니죠. 병은 뭐라 그랬죠? 돈 받는 제3자죠. 따라서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했을 때 그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주장할 수 있죠. 있지요. 예. 자, 만약에요, 매매를 했고, 을한테 등기가 됐고, 을의 이 등기를 근거로 해서, 자, 을로부터 다시 매수했다. 정이 매수해갖고 등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갑과 을의 계약에서 뭐 기망이 있었던 거지, 사기가.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사기쳤어요, 지금? 을이 사기친 거죠? 그 갑이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을이 갑한테 기망을 했었고, 기망을 원인으로 해서 갑이 을 상대로 취소권 행사를 했습니다. 취소. 너 왜 사기쳤어? 취소권 행사. 그러면 취소권 행사를 했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돼? 효력이 무효가 되겠지. 근데 무효가 됐을 때 갑이 무효가 됐으니까 너 이제 이거 말소시키라고. 말소 청구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정은 선의죠. 선의 제3자. 이때 선의의 제3자 정 같은 경우는 이 사기가 있었던 이 목적물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지금 제3자죠. 얘는 보호받는 제3자죠. 그럼 얘한테 야, 취소해서 무효됐으니까 너 빨리 돌려줘. 말소 청구.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보호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 그래요. 상대적 취소. 그 효력은 갑과 을 사이에만 있을 뿐
선의 제3자한테까지는 주장하지 못한다. 근데 현재 문제는 갑과 을 사이 그 계약에서 정했던 게 제3자 위한 계약이었고 병이 을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었다. 그럼 얘도 제3자죠. 제3자는 맞는데 얘는 보호받는 제3자 아닌 거죠? 돈 받는 제3자죠. 따라서 갑이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했을 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갑은 제3자 상대로 야 미안하지만 사기 때문에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거든? 너 이제 돈 못 받아 이제. 너 돈 받을 권리가 없어진 거야 라는 취지로 그 취소, 무효의 효력을 돈 받는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의의 제3자한테, 정한테는 그 무효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호받으니까요. 근데 얘는 보호받는 제3자 아니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니은은 틀렸죠. 디귿, 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돈 달라고. 근데 을은 이렇게 얘기해요. 갑이 아직 토지를 나한테 이전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돈 줄 거야, 돈 안 주고 항변할 거야. 항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본 관계로 항변하는 거죠. 갑 쪽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을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를 이유로 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틀렸죠. 리얼,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이거 갖고 병이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병은 왜 해제 못해요? 제3자라서. 너는 당사자 아니죠? 예. 그래서 옳은 거는 기역하고 리을이에요. 정답은 1번. 자,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합의 해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합의 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라는 점에서 단독 행위 해제하고는 다르죠. 맞나요? 네, 달라요. 합의 해제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단독 행위입니까? 계약. 2번 합의 해제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나요? 네. 왜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원래 의사표시가 다 그래요. 원래 의사표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했었던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돌아가죠. 자동 복귀되죠. 소급표 때문에. 4번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민법상 계약 해제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제3자 보호 받지요. 합의 해제에도 적용되는 거 첫 번째가 소급표입니다.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는 계약 해제하고 똑같아요. 한 가지 더, 제3자가 보호받는 것도 똑같죠.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5번입니다. 합의 해제 경우에 해제 시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청구, 이거 안 되죠. 왜 안 되느냐면은 합의로 좋게 끝냈으니까요. 이때 이자 가산 해줘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 합의로 좋게 끝냈으니까. 5번 정답. 5번 정답이에요. 31번. 매매입니다. 틀린 것은 매도인이 매매 목적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인데 당연히 동시 이행관계. 자, 2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해서 저당권 소멸됐네요. 이때 매도인이 등기 말소 시켜줘야 돼요? 말소 안 시켜도 돼요?
시켜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예. 아니, 지금 매도인이 갑이고요. 어? 매도인이 갑. 매수인이 을이잖아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아, 건물을 파는데 이 건물에 등기부를 열람해봤더니 뭐가 돼 있어? 저당권 등기 돼 있어, 지금. 등기 돼 있어요. 그럼 매수하는 을 입장에서 선생님, 저한테 이전 등기 해줄 때 저거 말소시키고 넘기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요? 말소 네가 시키라 그러죠. 여러분들 을의 입장에 대보세요. 그죠? 내가 스스로 말소시킬게요. 선생님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말소시키라 그러죠. 그리고 갑도 이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은 제가 말소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갑도. 그죠? 왜냐면 말소할 때 이거 말소할 때 돈 들어 안 들어? 돈 들죠. 돈 들죠. 그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요? 갑이 부담, 을이 부담? 갑이 부담해야죠. 매도인 측에서는 목적물에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매도인 쪽에서 말소시켜 줘야 됩니다. 돈 들죠? 저 5만 원 들어, 5만 원. 5만 원. 갑이 해줘야 됩니다, 갑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저당권 등기 말소해줄 의무가 없느냐? 아니요. 말소시켜 주셔야 됩니다.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기한을 정했을 때 그 기한은 매수인 대금 지급 기한으로 추정한다. 같은 기한으로 추정하겠다는 거죠. 동시행관계라서. 4번. 매매 목적인 재산권은 꼭 현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성립하게 되는 재산권도 목적물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분양권 거래할 때도 아직 건물이 다 지어진 건 아니죠. 그래도 사고 팔고 합니다. 나중에 지어질 거니까. 자, 5번.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 이행비용은 채무자 부담. 계약 체결 비용, 매매비용이죠. 이건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정답 2번입니다. 33번. 갑이 X 건물 을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무효 맞나요? 무효지. 위조했으니까. 병에게 매도했고 또 등기했어요. 그럼 이것도 유효, 무효? 무효지. 위조한 거 넘겨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를 신뢰하고 매수한 병이 또 정한테 또 판다는 거지 또.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자, 갑이 일단 소유자고 을한테 맡겼어요. 맡겼는데 얘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하셨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병한테 또 넘긴 거예요. 자, 현재 을하고 병 사이에서 매도했고 등기도 했네요. 그죠? 매매했고 등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병으로부터 또 이거를 매수하겠다고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 거죠? 예, 소유자 갑이죠. 위조당했더라도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소유자 갑. 1번 갑은 을, 병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합니까? 그냥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소유자라서. 갑이 소유자라서. 말소시켜 할 수 있죠. 자, 2번입니다. 병은 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매매 계약했고 등기가 넘어갔지만 병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취득 못했습니다. 취득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을의 채무 불이행이죠. 매도인으로서 돈만 받아 챙기고 소유권은 병한테 넘겼어, 넘기지 못했어? 넘기지 못했죠. 채무 불이행.
따라서 병은 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 해제. 귀책 사유 있는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3번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정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가능한가요? 자, 병하고 정 사이 매매 계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매도인이고 정이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정한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 뭐예요?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죠. 그럼 여기서 매수인 정은 병 상대로 해제할 수 있어 없어? 해제할 수 있죠. 선이만요 선악 불문하고요. 선악 불문 해제예요. 아,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야,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갑이니까 전부 타인 권리 상황인데 병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고 있었을 수 있죠. 맞나요? 전부 타인 권리지. 얘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선의의 매도인. 전부 타인 권리 선의 매도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 쪽에서 말할 수 있어요.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죠. 기억 안 나세요? 선의 매도인 특징. 매도인이 해제한다. 처음 하는 건가요? 한번 했었는데. 그죠? 예. 여러분 표정이 뭐 어쩌라고? 에? 뭐 그런 표정이시네요? 뭐 어쩌라고? 에? 난 관심 없는데? 아니 왜 관심이 이렇게 없으세요?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부 타인 권리만 있는 제도예요. 자, 그러니까 병은 선이라고 한다면은 정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틀린 거죠. 3번 정답이에요. 4번 정은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죠. 전부 타인 권리 매수인이라서. 5번입니다. 사의 경우에 정의 해제권 행사.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제척 기간이 없죠. 전부 타인 권리하고 저당권 실행. 여기서는 제척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33번 갑니다. 자, 교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교환물의 가격이 균등하지가 않아요. 차이가 있는 거지. 거기서는 보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충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예. 자, 2번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예, 어쨌든 돈이니까요. 자, 3번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맞나요? 재산권 서로 맞바꾸는 거죠? 예. 4번 교환에도 매매 규정들이 대부분 다 준용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 규정이 교환 계약에도 준용됩니다. 근데 5번은 말도 안 되지. 교환이 요물 계약인가요? 아니요. 낙성인데요. 낙성. 5번 정답. 5번 정답. 누가 봐도 5번이 정답이죠? 이제 이런 걸 5번에 배치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다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을 제출해 주셔야 제가 또 할 거 수정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제출해 주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만들 때, 이 문제 만들 때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1회차부터 예를 들어 4회차까지잖아요. 그러면 1회차부터 4회차까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출제 논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논점들을 어디 회차에 배치시킬지 다 해놔요. 일단 다 해놓고 그다음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은 각 파트별로 문제를 집어넣겠죠. 회차별로. 그럼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30%씩. 상급 문제 30, 하급 문제 30, 나머지 중급으로 이렇게 난이도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1번이 정답인 거 8개, 2번 정답인 거 8개 다 맞추고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겁나 오래 걸리겠죠?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런 걸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5번이었어요. 내려갑니다. 34번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틀린 것은 1번. 필요비는 존속 중에도 청구할 수 있죠. 지출 즉시 청구죠. 2번.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한 때 그때 청구하는 거죠. 예. 자, 3번.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예, 제척기간. 자, 4번.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했어요. 자, 임차인이 뭔가 설치했지만 그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특약한 거죠. 이러면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이죠.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지, 유효. 포기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본다. 예. 5번.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다. 이거 포기 특약 유효죠? 어차피 임의 규정이잖아요. 5번 정답. 35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 전대했습니다. 무단전대차 한 거죠. 그러면 동의 안 받고 무단전대차 했으니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예, 임대인 갑 그리고 임차인 을 무단전차인이 있을 때 동의 안 받고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으니까 이때 갑은 이제 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근데 일단 해지당하기 전까지 일단 을과 병 사이 체결했었던 무단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지들끼리 효력 있고 단 그 효력을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지.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2번이에요. 임차인의 이 전대차했던 행위가 배신이 아닐 수가 있죠. 배신이 아닌 경우는 해지가 됩니다, 안 됩니다? 배신 아닌 거 뭐 있죠? 부부, 소부분. 배신 아니죠. 자, 배신 아닙니다. 자, 을하고 병이 뭔 사이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자, 혹은 목적물 소부분. 이러면 배신 아님. 이런 경우는 갑이 해지를 못함. 무단전대차라고 하더라도 예, 맞는 말이죠. 3번.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이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 측에서 동의를 해줬냐 안 해줬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일단 지들끼리는 유효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 차인을 상대로 해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됩니까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갑이요.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 차임 상당의 손배 청구하려면은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라고 한다면은 이제 얘를 상대로 해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해지를 안 했다면 을한테 월세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병 상대로 손배 청구할 수 없다. 4번 정답.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임대인 갑이 전 차인 병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해지했냐 안 했냐 상관없어요. 갑이 소유자고 병이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좋아요. 36번. 보증금 우선 변제권. 1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지요.
집을 비우고 경매, 집 안 비우고 경매? 집 안 비우고 1번 정답. 2번 인도 주민등록 마친 당일에 확정 일자를 갖췄다면은 이때 우선 변제권은 주민등록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면서 같이 취득하죠. 다음 날 기준으로 발생한다. 3번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렸어요. 이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나쁜 놈이에요? 임차인이 바보예요? 임차인 지가 바보죠. 지가 배당 요구 안 한 거죠. 그때 이제 배당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안 돼요. 네가 배당 요구 안 한 거잖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4번 임차인이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은 대항력도 가지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자 5번입니다. 주택경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수령하고 싶습니다. 주택을 경락인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답 1번. 자, 좋아요. 37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일단 1번 질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 못하죠? 이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사유가 있죠? 몇 가지예요? 8가지. 8가지. 그중 첫 번째가 요 2번 지문이죠. 3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예,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해요? 포함해요? 포함하죠. 포함해서 10년 안짝에서 하는 거죠? 제외 틀렸어요. 3번 정답이었습니다. 4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하고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건데 어차피 증액이나 감액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증액 1년에 한 번 할 수 있죠. 따라서 증감 가능하다. 자, 5번입니다. 일정한 경우라면 전차인 쪽에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 전차인이어야 되겠죠? 정답 3번이요. 38번 가등기 담보. 1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에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했어요. 그럼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이때 그 구상권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속에 포함되는 것이냐? 포함돼야 안 돼요. 이런 겁니다. 갑이 채무자. 자, 그리고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의 피담보 채권액이 1억이었어. 1억. 자, 그리고 이 순위에 또 다른 가등기 담보권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 순위 가등기 담보권자의 또 피담보 채권은 또 따로 있겠죠? 1억. 그러면 병의 피담보 채권액이 현재 1억인데 병이 갑이 을한테 갚을 돈 있죠? 그거를 대위 변제한 거예요. 원래는 그 돈을 갑이 갚아야 되는 거지만 병이 대위 변제했다. 1억을 갚았죠? 그럼 이제 얘가 없어지죠. 그럼 얘가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내가 네 돈 대신 갚았으니까 너 돈 가지고 와. 구상권 행사. 그러면 병이 원래 갖고 있던 피담보 채권 1억에다가 더불어서 갑을 상대로 행사하는 구상금 채권. 그게 또 1억이죠? 합쳐지죠. 구상금 채권까지 합쳐져가지고 병의 가등기 담보는 2억짜리 가등기 담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상금 채권이 포함이 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된다는 거지. 담보가 돼요? 담보가 안 돼요?
담보가 된다는 거지. 자, 이겁니다. 귀속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청산 절차 밟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들에게 그쵸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청산 기간이죠. 이게 지나야 되죠. 여기서 채무자 등에 누구 포함돼요? 1. 채무자 2. 물상보증인 3. 제3취득자 그죠? 다 통제해줘야 돼. 다 싹 다. 자, 3번입니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했던 채권자가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다툴 수 없다고.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채무자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버리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격려되었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가 된 게 아니라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양도담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되었다. 그렇다면 을은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 등기를 했더라도 이거는 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거여서 청산 절차 거치기 전까지는 아직 얘가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는 지금 갑입니다. 갑. 따라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갑이 야, 돈 갚을게. 변제. 돈 다 갚아버리고 싹 변제를 해버리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직 절차 안 끝나서 을한테 소유권 안 넘어갔죠? 예, 그럼 변제하고 말소 청구가 되죠. 근데 변제하기 전에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는 걸 이용해서 선의의 제3자한테 갖다 팔아 넘겨버리면은 이거 선의 제3자 보호받아버리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고 부동산이 병한테 넘어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제3자 보호받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부동산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뭐 혹은 손해배상 청구 때려야 되겠죠. 부동산은 넘어갔어요, 병한테. 자, 그래서 지금 5번 선다에서 변제기 지난 때부터 10년경과 혹은 선의의 제3자가 부동산 가져가 버렸다. 이러면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이 돼버린 거예요, 저쪽에. 그러니까 더 이상 갑은 변제하고 말소 청구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답 3번이요. 39번 갑은 을과 계약명의 신탁을 약정하였다. 그럼 3자가 아니에요? 위임형이에요? 위임형이죠. 그죠? 계약명의 신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위임형이다, 위임형.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수탁자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을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자,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누가 소유자죠, 지금 현재? 병? 갑? 갑은 죽어도 아닙니다. 갑이 소유자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이때까지. 갑은 신탁자예요, 지금 갑은. 병 혹은 을이라고 답을 하셔야죠. 갑이 나오면 안 돼요. 누가 소유자죠? 병이죠, 그죠? 병이 매도인이고 병으로부터 매수하려는 자 갑이 있는데 갑이 이제 자기 명의로 사기 싫으니까 을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자금을 제공하여 자, 위임형 갑과 을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고 수탁자 을이 매도인 병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수탁자 을에게 등기가 경료되었다. 위임형 명의신탁인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항상 봤었던 위임형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이어서 매매가 유효였고 등기가 유효였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입니다. 얘가 악이라는 거죠. 그럼 매매가 무효라는 거죠. 그럼 수탁자 등기가 무효라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소유자가 병이라는 거죠. 지금 요 문제예요. 겁나 특이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특이한 거 느껴지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거 뭔가 좀 추가적인 거는 이제 9, 10월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신청 안 하신 분들 공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론 특강 하죠. 그때도 이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저희 모든 걸 담아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복사해서 나눠주는 거 하지 마세요. 자기만 하라고, 자기만. 아시겠어요? 막 돌리던데 보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을은 X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예. 소유자가 지금 저쪽 병입니다.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갑이 소유권 등기 청구 못해요? 못하지. 갑은 병하고 뭔 사이죠? 아무 사이 아니죠. 어떤 법률 관계가 없죠. 청구 못하죠. 3번. 을이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매매가 무효인 것으로 완전히 밝혀졌죠.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명의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말소시키고 병한테 돌려줘야 되죠. 병은 뭐 돌려줘야 돼요? 돈. 병은 돈 돌려줘야죠. 을은 뭐 돌려주고? 부동산 돌려주고요. 왜 돌려줘야 돼요? 무효라서. 누가 먼저 돌려줘야 되죠? 동시에 돌려줘야 돼요. 잘 보시면 을이 등기를 말소시켜요? 말소시키지 않아요? 말소 안 시키잖아요. 그럼 병도 돈 돌려줘, 돈 안 주고 항변해. 병도 항변하죠. 따라서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죠. 왜? 지도 말소 안 시키니까. 항변권 행사 가능한 거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 을이 토지를 정에게 매도했고 등기했습니다.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무적이에요. 정한테 넘어갔으면 정은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5번. 사의 경우에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넘겨버리는 거는 병의 소유권 침해 맞습니다. 자, 현재 병이 이 사정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는 걸 이용해갖고 다른 제3자한테 팔아버리고 명의를 넘겨버리면 이때 뭐 제3자 같은 경우는 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필요 없이 유효하게 부동산 가져가 버려요. 그럼 제3자가 부동산 가져가 버린다는 거는 이 병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 상실된다는 거죠. 그럼 병의 소유권 상실은 병한테 손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불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40번 문제. 집합 건물이요. 틀린 것은 1번.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2번. 각 공유자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에 따른다. 원래 지분이 뭡니까? 그 전유 부분, 평수가 넓으신 분들이 지분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말이죠. 자, 3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자, 일단 우리 이 집합 건물에서는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죠. 그리고 이 전유 부분을 따라당기는 게 공용 부분 지분이잖아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따라당기는 거 또 있죠. 대지 사용권 따라당기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이 따라당기고 대지 사용권도 따라당기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은 공용 부분 지분도 같이 처분되고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하다. 분리 처분이 된다라는 취지로 규약에서 정하면 이런 규약이 들어갔다면은 이런 규약이 들어갔더라도 분리 처분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절대적으로 분리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취지의 규약이 들어가면 이 대지 사용권 같은 경우는 전유 부분하고는 다르게 분리 처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맥락에선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해도 분리 처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지만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고,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했던 때에도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4번 정답. 자, 5번 같은 경우는 설치 보존 하자로 훈결이 있을 때 하자는 전유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하지 않죠. 공용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주는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잘 정리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